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 결과와 이 명태균 씨의 폭로 파장에 대한 여당의 대응 방향 궁금하시죠? 신지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선거 결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좀 위험했었습니까? 예, 저희가 그 금정 같은 경우에 자체 조사를 한 3번 해봤는데요. 예, 예, 마지막에 그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그 뭐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오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긴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최악의 조건에서 일궈낸 소중한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총장님, 이 예. 원래 부산 금정이 국민의힘의 텃밭이긴 한데 이번에 네. 말씀하셨던 대로 야권의 단일화가 있었고 당정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고 네. 거기다 명태균 씨 의혹 폭로랑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인데 네. 지난 총선보다 득표율 차는 더 벌어졌거든요. 예, 22%. 지난 총선 때는 이제 13% 격차였는데 예. 어제는 이제 22% 격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그 승리는 어디 저희-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 한동훈 대표의 막판 행보가 좀 주요한 게 아니냐 하는데요. 예.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그 집권 세력의 지지율이 각종 조사에서 최저치가 나오면서 민심이 뭐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이라고 그럴까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표방을 했는데 예. 저희 그 전통적인 저희 당 지지층들도 굉장히 많이 동요하고 이탈하고 뭐 침묵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한동훈 대표의 그런 자구책에 나름대로 마음을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6번이나 한동훈 대표가 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밤 12시 공식 선거 운동이 종료하기 직전까지 뭐 유세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직접 도보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 진심이 금정 시민 분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 기간 내내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자임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제 아마 저 한동훈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아마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로 올린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국민의 뜻대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습니다.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어젯밤에 올렸죠. 예, 이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 이걸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이번에 민심이 굉장히 뭐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준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요번 그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변화하고 쇄신하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 지상 명령을 주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잘 받들고 저희들이 하나둘씩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 유세에서 계속했던 얘기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들, 활동 자제,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국민에 공감할 수 있는 결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라인의 정리, 이걸 다 이제 부산 금정 유세에서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화와 쇄신을 계속하겠다고 어제 얘기했으니 이 기존 기조를 계속 용산에 요구하고 밀고 가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뭐 그 일시적으로 뭐 선거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 당 일각에서는 저희 대표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뭐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밑밥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야당의 술책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해당 행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음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예. 여당 내 야당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음흠. 거기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변화와 쇄신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이렇습니다. 저희 당이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예. 이 입법 권력을 남용 또는 악용해서 예. 본인 사법 리스크 방탄하는 데 급급하다. 얼마나 저희 당이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까? 예. 이재명 방탄 국회냐, 뭐 법사위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로펌이냐, 뭐 이런 식의 논평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방탄은 비판하면서 김 여사 방탄을 자처하게 된다면 예.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 자, 이거는 그러면 아니죠. 예.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예. 한동훈 대표 SNS 메시지 중에서도 변화 쇄신을 얘기하면서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고 쇄신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럼 보수주의자의 바로 자세입니다. 타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바뀌어야지 이 세상이 조금 나아져. 예. 이런 게 아니고 우리부터 바뀌겠다. 이게 보수가 저쪽 좌파와 차별화되는 예. 그래서 보수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근데 그러면 이재명 방탄은 그토록 높은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예.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방어하는데 급급하다. 예. 이거는 좀 아닐 수 있죠. 자, 그러면 총장님, 네. 김건희 여사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는 특검법 다시 오늘 발의한다잖아요. 저 네. 민주당에서. 그럼 그거를 당론 부결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거기까지 저희들이 정해놓은 거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인 저희들의 자세, 문제의식, 스탠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오늘 검찰이 무슨 처분을 하는지 지켜보고요. 예. 또 민주당이 오늘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세 번째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좀 보고요. 어허.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차분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중앙지검이 이거를 불기소를 하면 또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국민의힘이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오히려 기소하는 게 방어하는 것이 쉽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중앙지검에서 아마 불기소할 거로 지금 보이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분 결과 발표되는 거를 확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오. 납득할 수 있겠는가? 예.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그래서 좀 가정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좀 발언하기는 좀 그렇고 예. 오늘 중으로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검찰의 처분이 있으면 아마 대표께서도 뭐라고 입장을 그렇겠죠. 내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총장님, 만약에 이번에 불기소하고 이 명태균 씨 의혹을 추가한 저 민주당 특검법이 올라오면 재표를 했을 때 지난번 4표보다 이탈표가 좀 더 늘어날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주신 질문이 너무 이제 좀 상황을 앞서가는 그런 질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예. 하긴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예. 자, 다음 주에 독대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총장님. 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독대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변화는 없는 거죠? 선거도 이겼으니까. 예정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럼 그 독대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당 내 야당 역할, 결국 김건희 여사 방탄정당 오명을 쓰면 안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대통령에게 강하게 진언할 어떤 의지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건 분명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대표께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왔고요. 예. 예, 그거는 일시적인 빈말이 아니고요. 예. 예, 한번 대통령님과 마주 앉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기탄 없이 다 얘기를 드리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부총장님, 그런데 예. 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뭐 하나 들어주기가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어디까지 들어줘야 된다고 들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대통령님의 그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그 저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결심을 내리면 뭐 한 2, 3일만 해도 다 어허. 정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여사 활동 자제는요? 그거 이제 제2 부속실 만들어진다니까요. 예. 거기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사께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뭐 이런 것들 그 활동 나름대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예. 그리고 그것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이드라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 그 시스템에 따라서 앞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예. 지금과 같은 성남 민심이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화와 쇄신에 대통령실도 동참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장님, 이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네. 오빠와 관련돼서 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다 그래도 문제가 있고요. 예. 그 오빠가 누구인지도 뭐 나름 중요하겠지만요. 예. 예.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보기에 좀 민망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라고 보세요?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오빠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남편의 배우자로서 뭐 나름대로 필요한 내조를 하는 건 맞는데요. 예. 저는 조금 뭐 도를 지나친 뭐 그런 것들 아닌가. 그리고 예. 뭐 이제 정치라는 것이 수면 위에서 그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수면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 중에 일부가 이제 수면 위로 지금 튀어나온 것 같아요. 어제 네. 문자는, 그저께 문자는. 예. 근데 뭐 선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여러 사람들의 또 도움도 얻고 또 그래야 되는 게 선거니까요. 현실의 선거니까 예.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 이후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관리 부실이라고 할까요? 예.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튀어나와서 거의 국정의 블랙홀로 작용하게끔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예.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실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총장님 보시기에는 아내가 남편의 선거를 그냥 단순히 도와주고 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활동이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알려지는 게. 예. 뭐 예전에 서울의 소리 인터뷰도 있었고요. 예, 서울의 소리 그 6개월 동안 뭐 50여 차례 뭐 7시간 통화한 게 나왔고. 예. 그래서 그 대선 국면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하는 대국민 약속을 했던 것이고. 예.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서울의 소리가 개입된 예. 북한을 자주 들락거리던 이런 사람과 또 접촉을 해가지고 또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또 자아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이제 명태균 씨와의 어떤 이런 뭐 사적인 대화, 뭐 문자 이런 것도 예. 사실 참 그 지지자들을 보면 좀 널브러질 수 있는 아하. 그런 뭐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부총장님, 예. 그런데 이제 이 오빠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바로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소위 말하는 대선 경선 때 본선 때 있었던 여론 조작 의혹 이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실에서 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 당 대선 후보 그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요. 예, 당원 명부 유출로 보여지는 예.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뭐 진상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진상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번에 보니까 저희 당의 그 주요 정치인들이 예. 본인들이 다 그 명태균 씨를 얘기할 때 정치 브로커다 이런 표현들을 다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명태균 씨와 하여간 엮였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명태균 씨를 저 사람은 정치 브로커다 하는데 예. 그렇게 명태균 씨를 그 표현하면서도 왜 그런 분들 그런 분하고 그렇게 엮였는지에 대한 예. 얘기라든가 예. 그리고 그 지금 명태균 씨가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요동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예. 명태균 씨 한마디에 전전긍긍하는 모습 예. 이런 거 보면 참 자괴감이 듭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부총장님은. 이게 왜? 여론조사라는 게 예. 그 정치판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 작용 요소가 되다 보니까 예. 거기서 뭔가 좀 유리한 뭔가를 뭐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런 식의 구태 정치는 이제 끝나야죠. 아마 끝나고 뭐 진상조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구태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 대대적인 쇄신 뭐 또 필요하면 정풍운동 뭐 예.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총장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